역사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삼성이 팬데믹 이후 가장 뜨거운 디지털 헬스케어 전장에서 200여 개국 서비스를 펼치고 미국 헬스케어 기업 인수로 6,800조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지금부터 삼성이 전 세계 헬스케어의 표준이 되어가는 모습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재밌는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존슨이라고 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그 유명한 컨퍼런스 홀에 서 있는 순간 제 가슴은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아래로는 수백 명의 업계 전문가들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더군요. 이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죠. 지난 1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저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 기자가 손을 번쩍 들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애플과 삼성의 헬스케어 경쟁력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질문이야말로 제가 가장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분야였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한치의 의심도 담기지 않았어요. 애플의 헬스케어 모델이야말로 이 업계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폰과 애플워치, 그리고 헬스킷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생태계가 전 세계 의료 산업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죠. 그런데 삼성은 어떻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잠깐 머뭇거리는 척했어요. 사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었지만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였거든요. 청중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는 걸 느꼈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제 얼굴에는 조소가 번졌습니다. 그저 하드웨어나 잘 만드는 기업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스마트폰 화면은 예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의료진과 환자를 연결하는 진짜 헬스케어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더 확신에 찼습니다. 의료 표준이라는 것은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난다고 말했어요. 구글의 AI 기술, 애플의 사용자 경험, 그리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생태계를 따라올 수 없다고 단언했죠. 청중석에서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아시아 기업들이 제조업에서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의료라는 것은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의사와 병원, 보험회사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복잡한 시스템이거든요. 제 마지막 말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절대 못 따라온다고 했어요. 그들에게는 실리콘밸리의 DNA가 없다고, 진정한 혁신의 문화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내려다본 청중들의 얼굴에는 동의의 표정이 가득했어요. 몇몇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고 카메라맨들은 제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오늘 제가 한 말들이 내일 아침 각종 언론에 실릴 것이고 업계에서는 또 한 번 제 전문성을 인정받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로비에서 여러 업계 관계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제가 한 발표가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삼성에 대한 분석이 매우 정확했다고 칭찬해 주더군요. 그런 반응들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더욱 뿌듯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여운이 가시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흘러가는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을 보며 저는 제 자신이 이 업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한 말들이 틀릴 리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삼성 같은 기업이 애플을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들은 영원히 하드웨어 제조업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죠. 불과 며칠 후 제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날 운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습니다.
평상시처럼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집 앞마당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함께 샌프란시스코만의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아침이야말로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였죠. 노트북을 켜고 각종 기술 관련 뉴스들을 훑어보는 것이 저의 일과였습니다. IT 전문 뉴스 사이트들과 의료기술 관련 매체들을 차례대로 확인했어요. 대부분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스타트업 투자 소식, AI 기술 발전,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신제품 출시 루머들 말이죠. 그런데 7월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려던 차에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어요. 업계 동료들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련이 생각했죠. 하지만 메시지 내용을 보는 순간 제 손이 순간적으로 멈춰버렸습니다. 에밀리, 이 뉴스 봤어? 삼성이 젤스를 인수했다는데. 젤스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젤스는 단순한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아니었거든요.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핵심 플랫폼이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으며 급하게 여러 뉴스 사이트를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뉴욕타임스부터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모든 주요 언론이 같은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젤스를 전격 인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갈수록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젤스는 그냥 작은 회사가 아니었어요. 프로비던스 헬스 시스템, 애드버케이트 헬스, 배너 헬스 등 미국 내 주요 대형 병원 그룹을 포함해 무려 500개가 넘는 병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뇨, 임신, 수술 등과 관련된 70개 이상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핵심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젤스의 플랫폼이 의미하는 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처방할 수 있게 하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병원과 환자를 직접 연결하는 다리 같은 존재였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업계의 유명한 애널리스트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에밀리, 이거 정말 큰일이야. 삼성이 미국 헬스케어 인프라의 핵심을 장악한 거나 다름없어. 그 말을 읽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성급한 판단을 내릴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업계는 완전히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각종 헬스케어 전문 매체들이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관련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애플 본사에서도 긴급 임원진 회의가 소집됐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이메일함도 폭주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업계 동료들은 제 의견을 묻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모두들 헬스케어 전문가인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도 라디오에서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경제 전문 방송에서는 아시아 테크 기업의 미국 헬스케어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연일 관련 뉴스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아니, 확신하려고 노력했다고 해야겠네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동료들과 마주쳤을 때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큰일이라고들 하지만 생각해봐요. 단순히 플랫폼 하나 산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요? 제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배어 있었어요. 동료 중 한 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 젤스는 정말 중요한 인프라잖아. 이제 삼성이 미국 병원들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뜻 아니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는 이 업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플랫폼이 아니라 환자를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생태계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애플 생태계 같은 완벽한 사용자 경험이에요. 아이폰에서 애플워치로,
그리고 다시 아이패드와 맥북으로 이어지는 그런 매끄러운 연결 말이죠. 저는 계속해서 제 논리를 펼쳤습니다. 한국 기업이 아무리 좋은 플랫폼을 사더라도 결국 그것을 운영할 소프트웨어 철학과 사용자 경험, 디자인 능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어요. 점심시간에 카페에서 만난 업계 후배가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삼성의 이번 인수가 정말 위협적이지 않느냐고 말이죠. 저는 라테를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롭게 답했습니다. 한국이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리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드웨어 마인드에 갇혀 있거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럴까,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다시 한번 관련 뉴스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전히 확신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옳다고, 삼성은 여전히 따라올 수 없는 존재라고 말이죠. 그 불안한 마음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지민 한 박사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이곳 대형 병원에서 원격 환자관리 디렉터를 맡고 계신 분이었죠. 지민 박사와는 몇 년 전 한 컨퍼런스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차분하고 논리적이었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데이터와 사실만으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갑자기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에밀리,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관리하는 환자 사례를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진중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 요즘 삼성 관련 소식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궁금하네요. 직접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되세요? 이틀 후, 저는 지민 박사가 알려준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한 주택가였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혹시 병원이나 의료시설로 가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예상과 달랐죠. 지민 박사가 한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7세의 루시아 고메스라는 히스패닉계 여성분의 댁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고혈압과 제2형 당뇨를 앓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케이스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집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거실에는 손자들 사진이 가득 걸려 있었고 소파 위에는 알록달록한 쿠션들이 놓여 있었어요. 정말 평범한 가정집이었습니다. 루시아 할머니가 환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손목에는 갤럭시 워치를 차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반적인 스마트워치려니 생각했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가볼까요? 지민 박사가 제안했고 루시아 할머니는 기꺼이 동의하셨습니다. 할머니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워치 화면에 걸음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심박수, 혈압, 그리고 제가 본 적 없는 여러 생체 지표들이 동시에 측정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집 안으로 돌아오자마자 거실 벽에 걸린 대형 TV 화면이 저절로 켜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오늘 운동 데이터가 그래프로 나타나더군요. 걸음수, 칼로리 소모량, 심박수 변화 패턴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나, 오늘 평소보다 10분 더 걸었네요. 할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TV는 계속해서 할머니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당뇨 환자에게 좋은 오늘의 운동 프로그램,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호흡법 영상까지 자동으로 재생되었습니다. 부엌으로 이동했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냉장고 앞에 서자 디스플레이가 활성화되면서 오늘 추천 식단이 떠올랐어요. 혈당 관리에 좋은 블루베리와 아보카도가 있네요. 점심으로 어떠세요? 냉장고가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익숙해진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재료를 꺼내셨어요. 저는 지민 박사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모든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저희 병원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젤스 플랫폼을 통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젠스, 바로 삼성이 인수한 그 플랫폼이었거든요. 지민 박사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루시아 할머니의 모든 생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아침 산책 데이터부터 식사 패턴, 수면의 질, 심지어 스트레스 지수까지 모든 것이 의료진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할머니의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혈압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알림이 옵니다. 응급 상황 시에는 자동으로 응급실과 연결되고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던 웨어러블 기기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집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의료기기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갤럭시 워치가 측정한 데이터를 스마트싱스가 받아서 집안의 모든 기기들과 연동시키고 삼성 헬스가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가 젤스를 통해 병원의 의료진에게 전달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웨어러블이 아니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삼성이 만들어낸 이 시스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통합적이었습니다. 루시아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계 덕분에 병원에 갈 일이 훨씬 줄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상태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집을 나와 차에 타고 나서도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민 박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어떠세요, 에밀리?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말이죠. 차는 고요했습니다. 지민 박사도 저도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루시아 할머니 댁에서 본 광경이 여전히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신호등에서 잠깐 멈춘 사이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환자가 루시아 할머니만인가요? 지민 박사가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더 큰 이야기를 하려는 듯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에밀리,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카페 하나 아는데 거기서 천천히 설명드리죠. 20분 후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 박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에밀리, 미국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저는 대략적인 수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2023년 기준으로 정확히 4조 9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6,800조 원 정도 되죠. 그 숫자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6,800조 원이라니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대한 시장이었거든요. 이 시장에서 성공하는 기술은 곧 전 세계 표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의료기술과 시스템에서 전 세계를 이끌고 있거든요. 지민 박사의 목소리에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만큼은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삼성이 이 거대한 무대를 단독으로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독으로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눈을 크게 뜨고 박사님을 바라봤어요. 젤스 인수가 단순히 한 회사를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미국 헬스케어의 핵심 인프라를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500개 병원, 70개 솔루션 기업들이 모두 삼성의 생태계 안으로 들어온 거죠. 제 손에 든 커피잔이 살짝 떨렸습니다. 지민 박사가 말하는 의미를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경쟁사들의 상황입니다. 박사님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각종 데이터와 차트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화웨이, 샤오미 같은 기업들 말이에요. 저는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요즘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헬스케어 정책에서 중국 기업들은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아예 참여 자격이 없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없다는 것은 삼성에게는 엄청난 기회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애플은 어떤가요? 애플도 헬스케어에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어봤습니다. 지민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애플은 여전히 개인 중심의 데이터 수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이폰과 애플워치로 개인 건강 정보는 잘 모으지만 병원과 직접 연결되지는 못해요. 의료진이 환자의 실시간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애플의 우위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구글은 어떤가요? 구글은 AI 분석 능력은 뛰어나지만 하드웨어가 없어요. 웨어러블 기기도 없고 가전제품도 없고 스마트홈 생태계도 부족하죠. 결국 데이터를 수집할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지민 박사가 펼쳐놓은 그림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삼성만이 웨어러블부터 가전제품, 스마트홈, 그리고 병원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는 완벽한 통합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성이 지금 이 무대를 단독으로 차지했다고요. 제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만약 이 흐름이 표준이 된다면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실리콘밸리의 우위는 어떻게 될까요? 에밀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루시아 할머니 같은 환자들이 전국에 수만 명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말이 마치 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구축해온 모든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카페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어요. 박사님, 그럼 정말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차마 완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민 박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에밀리. 이제 정말로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6,800조 원이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거대한 시장에서 삼성이 홀로 앞서가고 있다는 현실이 무겁게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완전히 틀렸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루시아 할머니 댁에서 본 광경과 지민 박사가 들려준 6,800조 원이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지민 박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만나자는 제안이었어요. 삼성에 관해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이미 충분히 충격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지민 박사가 일하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현대적인 의료센터였는데 로비부터 첨단 기술들이 눈에 띄었어요. 각종 디지털 안내판과 로봇들이 환자들을 도우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저를 초음파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최신형 초음파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이 또렷하고 선명한 것이 일반적인 초음파 기기와는 차원이 달라 보였어요. 지민 박사가 장비 앞에 서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작년에 프랑스의 한 AI 의료기기 기업을 인수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소니오라는 회사명을 들었을 때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설명을 들으면서 제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 프랑스 회사가 개발한 기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초음파 영상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태아의 심장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이미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사님이 실제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태아 초음파 영상이 나타났고 동시에 AI 분석 결과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심장의 각 부위별 상태, 혈류 패턴, 그리고 잠재적 위험 요소들이 컬러로 구분되어 나타났어요. 이런 정밀한 분석이 단 몇 초 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숙련된 의사가 오랜 시간에 걸쳐 분석해야 했던 일을 AI가 즉시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박사님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진단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했어요. 특히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도 베테랑 수준의 진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부분에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이 삼성의 다른 의료기기들과 완벽하게 연동된다는 점이었어요. 초음파로 진단한 결과가 바로 병원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저장되고 필요하면 환자의 스마트폰이나 갤럭시 워치로도 전송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민 박사가 말했던 완벽한 통합 생태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단순히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AI 기술, 의료 진단, 그리고 환자 관리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이 미국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들려주셨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의료진들이 실제로 사용해 본 후에는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진단 시간은 대폭 단축되고 정확도는 훨씬 향상됐다는 것이었죠.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이 모든 기술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작동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거대한 서버를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고 유지 보수도 간편했어요. 무엇보다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서 항상 최신 버전의 AI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지민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를 삼성이 인수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삼성이 단순히 하드웨어만 잘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차에 앉아서도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첨단 AI 기술을 흡수한 삼성이 이제 의료 진단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과연 이런 수준의 통합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애플의 헬스킷이나 구글의 AI 기술도 훌륭하지만 삼성처럼 웨어러블부터 의료기기, 그리고 AI 진단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소니오의 AI 진단 화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정밀하고 빠른 분석 능력, 그리고 그것이 삼성의 전체 헬스케어 생태계와 완벽하게 연결되는 모습 말이죠.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삼성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소니오의 놀라운 기술을 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복잡한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어요. 삼성에 대한 제 기존 인식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민 박사로부터 또 한 번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체험해볼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삼성의 최신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워치라는 것이 대부분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심박수 측정하고 걸음수 세고 수면 패턴 분석하는 정도의 기능들 말이죠. 박사님과 만난 곳은 병원 내 연구동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실험실 같은 공간에서 박사님이 작은 상자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갤럭시 워치 8이라고 적힌 패키지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생각보다 세련되고 얇은 디자인의 워치가 들어있었어요. 일반적인 스마트워치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박사님이 제게 착용해보라고 권하셨죠. 손목에 차는 순간 화면이 밝게 켜졌습니다. 선명하고 또렷한 디스플레이였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사님이 특별한 기능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워치를 손목에서 빼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워치 뒷면의 센서 부분에 엄지손가락을 대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박사님의 지시대로 엄지손가락을 센서에 갖다 댔습니다. 그런데 5초 정도 지나자 화면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항산화 지수라는 수치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제 몸의 항산화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거든요. 박사님의 설명을 듣고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워치가 피부 속 카로티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의 농도를 측정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단 5초 만에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기능을 탑재한 웨어러블 기기가 전 세계에서 이것이 최초라는 점이었습니다. 애플워치에도 없고 다른 어떤 스마트워치에도 없는 혁신적인 센서 기술이었던 거죠. 박사님이 결과 화면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 항산화 지수는 중간 정도 수준이었어요. 식습관과 생활 패턴, 스트레스 정도 등이 모두 반영된 결과라고 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평소 제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가 이렇게 수치로 나타날 수 있다니요. 마치 제 몸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박사님이 추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수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면 식단 개선이나 운동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거든요. 손목에 차는 작은 기기로 이런 정밀한 생체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데이터가 삼성 헬스 앱과 연동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측정 결과가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저장되고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볼 수 있었어요. 박사님이 보여준 화면에는 다른 사용자들의 익명화된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연령대별, 생활 패턴별로 항산화 지수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 수 있었어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모든 기능이 의료진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환자가 집에서 측정한 항산화 지수를 의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워치를 다시 손목에 착용하고 잠깐 걸어봤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심박수, 걸음수 같은 기본 기능들도 훨씬 정확해진 것 같았어요. 센서 기술이 전반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과 함께 병원 로비로 나오면서 저는 계속해서 워치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능을 가진 기기를 직접 체험한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차에 타고 나서 박사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애플워치나 다른 웨어러블 기기들이 이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한 이런 수준의 생체 센서 기술을 탑재한 제품은 없었어요. 삼성이 정말로 세계 최초의 영역에 도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해서 워치를 보고 또 봤습니다. 손목 위에 작은 기계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항산화 지수라는 개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웨어러블 기술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혁신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삼성이 만든 이 기술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도약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갤럭시 워치 8의 항산화 지수 측정 기능을 체험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삼성의 기술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을 점점 받아들이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대형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석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매년 이맘때면 전 세계 의료기술 업계 관계자들이 모이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평소라면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했겠지만 이번에는 왠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컨퍼런스 첫날 아침 메인홀에는 수천 명의 참석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각종 발표 자료들이 번갈아 나타났고 동시통역을 위한 헤드셋들이 곳곳에서 반짝였어요. 이런 화려한 무대에서 늘 자신감을 느꼈던 제가 오늘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더군요. 오전 세션이 시작되고 여러 기업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구글에서 나온 발표자는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의 새로운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했어요. 정교한 분석 능력은 인상적이었지만 결국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애플 관계자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활용한 개인 건강관리 생태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사용자 경험은 여전히 훌륭했지만 개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명확해 보였습니다. 병원이나 의료진과의 연결은 여전히 부족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참석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여러 업계 관계자들이 오전 발표들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뭔가 결정적인 혁신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오후 세션의 하이라이트는 삼성전자의 발표였습니다. 박현수라는 분이 무대에 올랐는데 MX 디지털 헬스 리드라는 직함을 소개받았어요. 침착하고 전문적인 인상의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범상치 않았거든요. 커넥티드 케어라는 제목 아래 복잡한 생태계 다이어그램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현수 씨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갤럭시 워치에서 측정된 생체 데이터가 스마트싱스를 통해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과 연동되고 삼성 헬스가 이를 종합 분석해서 맞춤형 건강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루시아 할머니 댁에서 직접 본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젤스 플랫폼을 통해 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병원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전송되고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소니오의 진단 보조 기능까지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웨어러블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병원의 정밀 검사 결과가 하나로 연결되어 예방부터 진단, 치료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완벽한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찾던 진정한 통합 솔루션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애플도 구글도 해내지 못한 완벽한 연결을 삼성이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발표가 계속될수록 홀 안의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여기저기서 메모를 하는 손길이 바빠졌어요. 제 옆에 앉은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인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삼성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의 조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박현수 씨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병원들과의 파트너십 현황, 사용자 증가 추세, 그리고 향후 확장 계획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었어요. 이것은 더 이상 실험이나 시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현실이 된 미래였어요. 발표가 끝나자 홀 안에 우렁찬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까지 나올 정도로 뜨거운 반응이었어요. 제 손도 자연스럽게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완전히 다른 감정들로 복잡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로비로 나왔을 때 주변에서 들리는 대화들이 모두 삼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놀라움, 감탄,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구석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실리콘밸리의 우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니, 이미 무너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모습만 보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구축해온 모든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홀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지만 오후 세션의 나머지 발표들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혁신의 표준이 실리콘밸리가 아닌 서울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현실 말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삼성의 발표를 본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자친구 캐머런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애플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는 그는 항상 애플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날도 새로 산 아이폰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애플의 헬스케어 기능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이번 iOS 업데이트 정말 대단해. 헬스킷이 더욱 정교해졌고 애플워치와의 연동성도. 저는 그의 말을 듣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거든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캐머런, 정말로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 제 목소리에 담긴 날카로움에 그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절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당연하지.
애플보다 더 나은 헬스케어 생태계가 어디 있다고 그래?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루시아 할머니 댁에서 본 광경, 갤럭시 워치 8의 항산화 지수 측정, 소니오의 놀라운 진단 기술, 그리고 라스베이거스에서 목격한 완벽한 통합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쳤어요. 삼성이야. 삼성이 훨씬 앞서 있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캐머런은 제가 미쳤다는 듯 쳐다봤어요. 그날 밤 우리는 크게 다퉜습니다. 캐머런은 제가 왜 갑자기 삼성을 옹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 역시 제 자신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형 테크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제가 키노트 연사로 초청받은 행사였어요. 주제는 미래 헬스케어 기술의 방향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자신만만하게 준비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거대한 홀에는 1,500명이 넘는 청중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업계의 거물들부터 젊은 스타트업 창업자들까지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너무 밝아서 객석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숨죽인 정적이 느껴졌어요. 처음 몇 분간은 준비해온 발표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강렬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멈추고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홀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마이크에 잡힐까봐 걱정될 정도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의 기술을, 특히 삼성의 헬스케어 기술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발언이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몇 주간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저는 루시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집 전체가 병원이 되어 67세 할머니의 건강을 24시간 지켜주는 놀라운 시스템에 대해 말이에요. 갤럭시 워치가 측정한 생체 데이터가 집안의 모든 기기와 연동되고 실시간으로 병원에 전송되는 경이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이 그들에게도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세계 최초로 항산화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센서, 프랑스 최고의 의료 인공지능을 흡수한 진단 기술, 그리고 500개 병원과 연결된 완벽한 플랫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바로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입니다. 홀 안이 완전히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정한 헬스케어 혁신은 실리콘밸리에서가 아니라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만들어낸 커넥티드 헬스케어는 이미 전 세계 의료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홀 안에서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서기 시작했고 곧 홀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혁신의 힘, 그것은 바로 한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끄러움도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고 진실을 말한 후에 해방감이었어요. 가슴속에서 웅장한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감동했다는 말,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는 칭찬들이 쏟아졌어요. 그 중에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하는 한국계 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컨설턴트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수백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제 발표에 감동했다는 내용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지민 박사의 메시지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에밀리, 오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입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이 있다고 말입니다.